1958년 6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지닌 남자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첫 번째 결혼에서 이미영과 낳은 큰아들 전민호의 죽음이었다. 민호는 1996년 불과 10살의 나이로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날 영록은 바쁜 일로 인해 민호는 친척의 보살핌을 받으며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갑자기 큰 파도가 그를 휩쓸고 지나갔고 영록이 당황한 전화를 받고 해변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작은 아들의 몸만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꼭 껴안고 목소리가 쉰 채로 울었지만 잔인한 진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영록은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놓친 것을 자책한다.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 악몽에서 민호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는데 그 소리는 익숙하면서도 귀에 남는 소리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그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따라 거닐며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을 바라보며 민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침묵 속에 깨어난 아침부터 아들의 유일한 사진을 껴안고 혼자 앉아있던 긴 밤까지. 그 사진은 푸른 자전거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었다. 전영록의 배우 인생 여정은 찬란한 정점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두운 시면으로 빠지기도 한 우여곡절이 많은 긴 이야기다. 부산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영록은 아버지는 항구의 선박 수리공이었고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의 행상인으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모래 위를 맨발로 달리고 어머니가 물건을 나르는 것을 돕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보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종종 등유 램프 아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1976년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는 해운대 출신의 가난한 소년으로서는 대단한 업적이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짐꾼으로 일하기도 하고 작은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말에는 신문을 팔기도 했습니다. 영록 씨는 1982년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전기장비 제조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성과 노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5년 그는 포항의 대형 제철소에 전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는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록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그는 1989년에 산업용 전자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전택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전성기였습니다. 전택은 한국 전역의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고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영록은 35세의 나이에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지역 언론에서는 그를 어려움을 극복하는 젊은 세대의 상징으로 극찬했다. 하지만 성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전택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고객들은 파산했고 주문은 취소되었으며 회사는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영록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한때 이미영과 민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부산의 가족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쌓인 청구서를 바라보며 압박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민호의 미소와 수백 명의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일어섰다. 2001년에는 대만 기업과 대형 계약을 맺은 덕분에 전택은 예전의 정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영록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실패는
2012년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이었다. 그는 이 사업에 온 마음을 쏟았는데 이는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걸 좋아하던 민호와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불안정했고 기술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중간에 자본을 인출했습니다. 전택은 큰 손실을 입었고 영록은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둠 속에 앉아 머리를 움켜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택의 규모를 줄여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며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민회에 대한 추억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전영록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전기공학 산업에 있어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2012년 실패 이후 전택을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구자로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재력이 크지만 어려움도 많은 분야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실에 몇 시간씩 앉아서 문서를 읽고 젊은 엔지니어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가 수년간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동시에 그는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록 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민호재단이라는 장학기금을 설립해 공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2015년에 고통을 동기로 바꾸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전택의 수익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기금을 통해 60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장학금을 수여할 때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민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아들에 대한 기억을 살려두고 그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꿈꿉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록 대표는 항상 자신과 전택의 이름이 세계 재생 에너지 대회와 같은 주요 컨퍼런스에 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2019년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여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자랑스러움과 갈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룬다면 전택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부산 출신의 사람도 최고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으로서 생애가 끝날 때까지 추구했던 꿈이었습니다. 전영록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여정이다. 그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1983년 부산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난 이미영 씨였다. 미영은 회계사인데 그녀의 상냥함과 사려 깊음은 영록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두 사람은 1985년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1986년 민호가 태어나면서 더욱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해운대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영록이는 종종 아들을 어깨에 업고 다녔고 미영이는 따뜻한 밥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민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미영은 우울증에 빠지고 영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에 몰두한다.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1997년에는 조용히 이혼했고 영록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은 1999년에 중매업자를 통해 만난 초등학교 교사 임주연과 이루어졌습니다. 주연은 그에게 잃어버린 평화를 가져다 준다. 두 사람은 간소하게 결혼했고 주는 2001년에 딸 전수진을 낳았다. 주연은 영록이 민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편견 없이 항상 들어주는 인내심 많은 여성이다.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의 슬픔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주연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마치 자신의 마음 일부가 미영과 민회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영록은 주연이 진심으로 행복한지 아니면 자신이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인지 가끔 궁금해한다.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제가 임의로 수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전영록님의 여정을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택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닙니다. 그는 부산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주연과 딸 수진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유한 시절에 얻은 소액 투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 대부분은 전택을 유지하고 민호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의 단순한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전영록의 두 번째 부인 임주연은 남편에 대해 드문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 영록은 강한 남자지만 내가 만질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민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울어요. 내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라고 생각할 때요. 아들을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건 알지만 그게 그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저 그가 조금이라도 놓아주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연 역시 슬픔 때문에 가끔 멀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녀가 꿈꿨던 만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없다. 그녀에게 영록은 헌신적인 남편이자 문제가 많은 아버지였으며 그녀가 남은 인생을 함께할 남자였습니다. 66세의 전영록 씨는 회복력이 뛰어나면서도 연약한 남자의 전형이다. 그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도 같아 모든 페이지가 땀과 눈물 그리고 드문 미소로 쓰여져 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그는 야심찬 사업가에서 욕망과 후회가 가득한 사람으로